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오프닝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입니다. 이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미분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니까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번 휴가 때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휴가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부산에서 서울로 휴가를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운전을 하기로 하시고 여러분들은 뒷자리에 탔어요. 타서 딱 부산에서 차에 타자마자 갑자기 잠이 들어서 그리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깼습니다. 자, 만약에 부산에서 출발한 시간이 1시고요. 도착한 시간이 5시. 그 다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00km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시에 잠이 들어서 5시에 깼는데 거리는 400km를 이동해 있다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평균 속도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시간은 1시에서 5시로 4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5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리는 뭐 부산을 0이라고 생각한다면 서울은 400이니까 400 빼기 0 해서 4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평균 속도는 시속 100km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시간 내내 똑같은 속도로 달린다면 평균 100km 이렇게 달렸다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속도는 당연히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분명히 차가 막히면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죠. 그리고 차가 없으면 조금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는 시간 간격을 4시간으로 끊지 않고 1시간 간격으로 끊어봅시다. 총 4시간을 달렸지만 1시간 간격으로.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 뭐 부산에서 뭐 대구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빨리 달릴 수 있겠죠. 차가 잘 안 막힌다면. 그래서 여기는 시속 뭐 110km로 달렸고, 자, 대구에서 대전까지는 조금 막혀서 별로 좀 안 막히죠. 그냥 100km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뭐 서울 톨게이트까지는 또 차가 막혀서 뭐 시속 뭐 80km? 90km 이렇게 달렸고, 그 다음에 서울 톨게이트에서 서울 목적지까지 좀 차가 많이 막혀서 시속 80km로 달렸다고 봅시다. 이렇게. 이거 좀 빨라야 되겠네요. 평균 맞추려면. 자, 어쨌든 이렇게 달린 걸 생각을 해보면 자, 4시간 전체에는 400km를 달렸으니까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는 시속 100km가 맞는데 이렇게 시간 단위를 1시간 단위로 끊어보면 요 구간에서의 속도는 다들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을 어떻게 줄이냐에 따라서 평균 속도는 각각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간격을 1시간이 아니라 더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분. 그럼 30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이걸 더 자르죠. 더 잘라서 뭐 10분, 1분, 아니면 1초, 0.1초, 0.00001초 뭐 이렇게 끊어버린다면 그때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그 순간의 속도, 그 순간 속도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요? 시간의 간격을 점점 줄인다고요. 4시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10분, 10분에서 1분 이렇게. 그래서 이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분의 델타 x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라고 불러주는 건데 이 상황에서 델타 t가 0으로 간다면 그러면 앞에 리미트라는 거 붙여주겠죠. 그죠?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자, 위치의 변화량인데 이 시간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면 변한다면 아주 작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의 변화량이니까 그걸 순간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 전체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게 평균 속도라고 하면 이 위치의 변화량의 극한값, 그러면 델타 t가 거의 0으로 갈 때 그때 우리를 순간 속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 내용을 그대로 함수 파트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쪽으로 한번 옮겨보죠.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자, 첫 번째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자, 이렇게 X축, Y축을 찾고 자,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y는 fx라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x가 a인 점을 우리는 a라고 생각하고 x가 b인 점을 x 좌표가 b인 점을 b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점 A랑 점 B를 이은 요 직선의 기울기, 이걸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세로로 위치라고 생각한다면 요만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요만한 위치가 변했으니까 이것분의 이걸 평균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식으로 따지면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B-A분의 FB-F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입니다, 그죠? 기울기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또는 어떤 기호도 사용하냐면 자, A에서 B까지의 변화량을 델타 X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델타 X 그러면 B점의 좌표는 A 더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고 A 더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B-A 대신에 B하고 A의 차이점을 델타 X라고 썼으니까 델타 X분의 그 다음에 B 값이 A 플러스 델타 X니까 A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A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델타 X만큼 조금 온 녀석의 Y값에서 그 다음에 A에서의 Y값을 빼고 분모에 X의 변화량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 두 가지. 이때 이 델타 X를 쓰기가 귀찮아서 H라고 표현합니다. H는 그냥 아주 작은 양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양수. 그래서 요 녀석 델타 X라는 표현 대신에 H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쓴다면 얘는 전부 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평균 변화율 이렇게 불러줍니다. 평균 변화율.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평균 속도랑 같은 개념이란 거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순간 변화율을 봐봅시다. 순간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라고 한다면 순간 변화율은 순간 속도입니다. 순간 속도. 자, 순간 속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간격을 좁혀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자, 함수 그래프. 자, y는 fx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A하고 B 사이의 간격은 요만큼이죠, 그죠? 얘를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이 A에서 B까지 이만큼 흐른 겁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 선은 평균 변화율을 해당하는 선이죠, 그죠?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자, 이제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A하고 B 사이의 요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 A점, B점이 점점점 A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B점이 A 쪽으로.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B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만들어지는 거고 B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평균 변화율, B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때마다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B가 점점 이렇게 다가오다가 거의 A에 가까이 왔다고 봅시다. 거의 A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정도 굉장히 가까이 왔다고 치면 멀리서 봤을 땐 A와 B가 거의 구별되지 않는 순간까지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아니라 거의 한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B점이 점점점 A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원래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는데 거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요 점에서의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 녀석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극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되니까 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극한이 되는 거고
기울기의 극한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 겹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그럼 지금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A에서 이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미분이란 용어가 나왔죠, 그죠?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얘를 표현하는 식이 f-a가 되는 겁니다. f-a 또는 f'-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녀석을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f-a 또는 f'-a 이렇게 써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에서 B점이 점점점 A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원래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서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럼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극한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의 극한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x가 a일 때 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때 x equal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식으로는 f'-a 또는 f'-a 이렇게 써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건 f'-a를 표시하는 기호니까, 그럼 요 녀석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미분계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그죠? 따라서 그러니까 f'-a는 x-a분의 fx-fa. 그러니까 x,fx라는 점에서 a,fa까지의 기울기죠, 그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극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의 의미는 자, x,fx에서 그 다음에 a,fa까지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그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극한. 이게 바로 미분계수,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f'-a는 여기에 나오는 요 기호를 써서 밑에 x의 변화량이 그러면 요 점은 f의 a 플러스 h가 될 테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놓고 여기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바로 f'-a를 표시하는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분계수 정말 별거 아닙니다. 미분계수는 그래프적인 의미로는 어떤 곡선의 그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f'1이라고 쓰면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 f'2라고 쓰면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계산은 기울기 공식을 적어놓고 그 녀석의 극한값으로 찾아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서 출발해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그리고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미분계수라고 부른다라는 이런 과정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